우리 오늘 배우는 요 수식어 중에서도 아까 우리가 전반적인 정리를 한 것 중에서도 좀 고등 대신에 서술형으로 영작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찝어보자면 요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 투부정사 형태를 먼저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수식어구가 명사를 수식한데, 그럼 이 수식어구는 형용사일까 부사일까? 명사를 보여주는 거니까 형용사구를 배우겠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분사품 형태가 사실 정말 많이 나오거든. 고등학교 내신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독해 나오는 유형도 마찬가지고, 문법적인 어떤 서술형이나 영작을 낼 때도 이 분사 구문을 갖고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분사 구문을 오늘 집중적으로 볼게요. 다음 장 넘기셔서 먼저 투부정사가 부사로 쓸 때를 한번 볼까? 우리가 투부정사를 부사로 쓸 때는 어떻게 나누냐면 의미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하는 게 보이죠. 투부정사를 여러 가지 의미로 나눠보자 이런 뜻이고, 물론 가장 많이 나오는 애는 정해져 있지. 어떤 거? 요 목적이 가장 많이 나오죠. 자, 목적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을 띠고 있죠. 여기서 보면은 그들은 주어 연습했다 basketball을 diligently 아주 성실하게 to win the championship 뭐하기 위해서? 챔피언십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을 뜻표하고, 이 목적의 경우에는 뭘 생각해보면 좋냐면 이 투부정사 형태를 좀 더 길게 풀어서 쓸 수도 있다는 거야. 뭐뭐 하기 위해서 뭐 있었어? A로 시작하는 거 하나 있었죠? in order to 동사 원형, 혹은 so as to 동사 원형으로도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감정의 원인. 우리가 줄여서 감원 하잖아. 그치? 요 감정의 원인.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어? 근데 그게 투부정사 때문이야 라고 표현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보시면 Alex was excited. 그 다음에 excited라는 요 감정을 누가? 요 to 부정사가 원인을 설명해주고 있는 형태죠. 즉 얘네들은 다 부사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의 역사적 명소들을 탐험하게 되어서 굉장히 신이 났다. 이렇게. 그 다음에 결과는 결국 뭐뭐 하다라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뭐뭐 하다 이런 뜻. 그래서 그녀는 자랐어요. grew up은 일형식 동사죠. 대표적인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얘만으로도 문장이 완전하거든? 그럼 얘를 어떻게? to become이라는 애를 써서 자라서 어떤 애가 됐는지를 결과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되었다.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걸 결과라고 하고요. 그 다음 조건은 우리가 많이 아는 건 if라는 표현이죠. if라는 표현이랑 같다고 생각하면 좋고요. To hear him speak. 그가 말하는 것을 들어본다면 너는 알지 못할 거야. 됐죠? 그 다음에 봤던 주어 동사가 더 있네요. 그러면 여기 접속사 대시 그냥 듣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을 거고, 그 대절이 목적어 자리로 맞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영어가 그의 모국어가 아니라는 걸 너무 모를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만약 너가 듣는다면 이렇게 될 거고, 근데 여기 좀 특이한 게 보이는 게 이 뒤에 문장에 wouldn't라는 조동사가 보이죠. 이 wouldn't는 왜 나온 걸까? 요 조건의 의미 때문이겠죠. 만약 뭐뭐 한다면 말이야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라고 표현하는 가능성을 표현하기 위한 조동사들이 뒤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정이라는 게 조금 낯설 건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형용사랑 부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The path, 그 길은 is dangerous, 위험합니다. To walk, 뭐 하기에? To walk on, 걸어가기 위해 위험합니다. 그럼 위험하다라는 요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 거죠. 그 다음에 접속사 다시 나오네요. 왜냐하면 그거는 미끄러우니까요. 미끄럽기 때문이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 따라서 투부정사의 용법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투부정사는 우리가 배웠을 때 알다시피
투부정사에 어떤 부정적인 의미가 나올 수 있죠. 보통 우리가 투부정사 앞에다 never, not 이런 걸 붙이는데 요 결과의 경우에는 가끔 짝으로 나오는 애가 하나 있어. 누구냐면 only라는 애죠. 여기 예문으로 볼까요? 여기 밑에 우리는 운전했어. across town. 자, 마을을 가로지르서 운전했어요. in rush hour traffic. 굉장히 막히는 시간대에 운전을 했대요. 그렇죠? 이거 다 부사고고. 그다음에 only to arrive. 자, 결국 도착하게 됐어요. at the wrong address. 잘못된 주소로 도착하게 됐습니다. 라고 표현한 거죠. 이거 only라는 표현이 뭐냐는 거죠. 투부정사만 얘기해도 우리가 뭐 이렇게 도달했구나, 결과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만 only를 붙인다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예상을 못했어. 혹은 부정적인 것들. 이런 걸 얘기할 때는 only나 never를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never는 특히나 부정적인 의미에 쓰고요. only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쓸 때 only라는 애를 써서 의미를 돋보이게 만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서 보시면요. 투부정사 중에서도 좀 자주 나오는 애들이 사실 있거든. 그게 어떤 거냐면 to 용법이랑 우리가 enough to라고 했던 애들이야. 이거 중학교 때도 사실 많이 했었지. 근데 to랑 enough to는 구죠. 왜냐면 투부정사가 있으니까, 그렇지? 여기도 투부정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를 우리가 맨날 헷갈려 하는데 to는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해? 너무라고 하죠. 그죠? enough는 뭐뭐 할 만큼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죠? 너무라는 거 의미 자체가 한국어로도 사실은 이게 부정적 의미죠. 부정적 의미고 충분하다는 건 충분한 능력이 있다, 자격이 있다라는 거니까 긍정적 의미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그러면 to, 형부, 투부정사 이렇게 나오면 투부정사 하기에는 너무 형사나 부사에서 할 수가 없다. 투부정사를 할 수 없다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구를 한번 절로 바꿔보자는 거지. 절로 바꾸면 so라는 애를 씁니다. so는 매우, 너무라는 뜻을 다 갖고 있죠. 그래서 so를 써서 형부 쓰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 부분을 우리가 문장으로 만들어보자. 절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주어가 동사를 할 수 없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to일 때는 너무라는 부정적 의미니까 할 수 없다라는 게 포인트이겠죠. 예문을 보자면 The camera is too expensive. 너무 비싸서 to purchase. 구매할 수가 없다. With our current budget. 우리의 현재 예산으로는. 얘를 절로 바꿔보면 too expensive 부분을 so expensive로 바꾼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중간에 접속사 s 쓰고 그리고 to purchase 부분을 동사로 바꿔보자. 그랬을 때 우리가 주어가 없는데요? 근데 주어는 사실 일반적인 사람을 그냥 써도 무방하겠죠. 이럴 때는 사실은 우리가 이 투부정사도 주어를 쓸 수 있잖아. for us 이렇게 쓸 수 있어. 근데 내가 이거를 굳이 안 써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생략을 많이 하거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알고 있다 가정하고 뒤에 we라는 일반적인 주어를 갖다 쓴 거죠. 그러고 나서 살 수 없는 거니까 can purchase 이렇게 동사 형태로 바꾼다. 그래서 앞에 있는 to 형부를 so로 그 다음에 투부정사를 can't 동사 원형으로 바꾸는 것이 이 to 용법을 so that으로 바꾸는 형태겠죠. 그 다음에 형부 enough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요 투부정사를 할 만큼 충분히 이런 상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써 넣고요. 형부 그대로 쓰고 얘도 문장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얘도 구를 절로 바꾼다라는 것에서는 같은 맥락이다. 그 다음에 바꿨을 때 이 투부정사도 주어, can, 동사, 원형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얘의 포인트는 뭐야? 아까는 너무라서 못하는 거라면 얘는 충분하다라는 건 긍정적 포인트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can't가 아니라 can 동사 원형을 쓴다라는 게 포인트라는 게 보이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예문을 보면 He sings beautifully. 그는 아주 아름답게 노래를 불러요. Enough to captivate every audience. 모든 관객을 감동시킬 만큼 충분히. 그렇죠? 그래서 enough to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꿨느냐? 뒤에 있는 마찬가지로 can captivate의 형태를 바꾸고요. beautifully는 앞에 so라는 형태를 넣어서 매우, 아주 라는 의미로 이 enough라는 표현을 같이 표현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절로 바꿨기 때문에 접속사가 필요하고요. 주어, 동사 형태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이것도 뒤에 문제로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에 지우고 요 it takes 목적어, 시간, 투부정사 요거 또 우리 많이 봤죠. it takes 할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시간이 걸리다 라고 해석을 하죠. 사실 시간 말고도 여기 올 수 있는 거 있지. 예를 들면 돈도 되고요. 노력이라는 애도 여기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이 들다 혹은 노력이 들어가다, 노력을 쏟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it takes 목적어, 시간, 투부정사. 그러면 누군가냐면 목적어가 이 투부정사 하는데 시간이 요만큼 걸렸다라는 거야. 이게 보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투부정사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it이 될 수가 없겠죠. 얘의 주체는 누구다? 바로 목적어다. 그래서 이 텍스트 다음에 목적어로 사람이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사람 사물이 올 수도 있고 혹은 요 사람이란 목적어 대신 시간의 목적어를 쓰는 거야. 시간을 쓴 다음에 이 목적어를 어디다가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 주어로 바꿀 수도 있다. 왜? 실제적으로 이 동작을 얘가 이 동작을 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호덕이 목적격, 덕이 투부정사 형태로도 바꿀 수 있다. 여기 보면은 it takes him. 그가 목적어가 요거 하는데 요 시간이 걸리다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가 to prepare breakfast in the morning. 아침에 그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 15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요거는 15분이 걸린다. 누가? 그가 to prepare 뭐 하는데? 준비하는 데에 15분이 걸린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같은 의미가 되고 약간 그 주어를 이렇게 의미상 주어 형태로 쓰느냐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뒷장 넘겨서 87쪽에 3, 4번 같이 풀어볼게요. 3, 4, 9, 10번 보겠습니다. 3번 보면은 despite the good reviews. despite는 무슨 뜻이었어? 이거 전치사죠. 전치사는 뭐뭐해도 얘는 불구하고라는 뜻이었죠. 어떤 거 기억나? in spite of도 같은 뜻으로 쓰였죠. 그래서 the good reviews 좋은 후기에도 불구하고 그럼 얘는 뭐야? 컴마하고 혼자 다니고 있는데 부사구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전면구가 부사구를 쓰인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가 누구야? The movie. 그 다음에 wasn't 보이죠? intriguing 충분히 흥미롭지 않았다. until the end 끝까지 이것도 부사구죠. 그러면 intriguing이라는 표현을 enough의 형태가 수식해주고 있는 형태인데 enough 다음에 우리 아까 뭐 썼었지? enough 다음에 to 부정사를 써야 되죠. 왜? 동사가 일단 두 개 올 수가 없고요. 앞에 있는 intriguing이라는 애를 꾸며주고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to 부정사의 형태로 형사를 꾸며주겠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to watch 이렇게 고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페이지는 was happy 행복했습니다. 뭐 하게 돼서요? to go on a picnic 소풍을 가게 돼서요. 그러면 이거 뭘까? 주어, 동사, 보어고요. 그 다음에 보어인 요 happy라는 감정을 얘가 설명해 주겠죠. 왜 행복한지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니까 감정의 원인으로 쓰인 부사구가 되겠네요. 그래서 소풍을 가게 되어서 행복하다. 그럼 얘는 틀린 게 없으니까 맞는 거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서요. 90번 한번 해볼까요? 요거 보니까 뭐가 먼저 눈에 확 띄어야 되냐면 so that
the assignment is 너무 어려워서 여기를 바꾸면 되겠네. 어떻게? too 이렇게 difficult. too difficult. 너무 어려워서 그 다음에 지금 절인 형태를 구로 바꾸는 겁니다. 봤더니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주어는 숙제고요. 얘가 동사고 얘가 보여였잖아. 이 주어랑 대절의 주어 같나요? 보면은 같지가 않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꼭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뭘로 바꾸기로 약속을 했냐면 투부정사라는 형태로 바꿀 거야. 그럼 투부정사 앞에 주어를 달아줄 때 어떤 형태로 달아준다? for나 of의 목적격을 써야 되죠. 여기서는 명사니까 for the student 이렇게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동사를 뭘로 바꾼다? to complete 로 바꾼다. 이렇게.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학생들이 그 하룻밤 안에 완성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 밑에부터 한번 볼까요? 요거는 뭐가 눈에 띄어야 돼? 여기는 enough to keep이라는 형태가 있어야 되겠죠. 앞에 있는 형용사까지 포함해서요. think enough to keep 이렇게 형용사 enough to 부정사의 형태를 띠고 있죠. 그럼 얘는 반대로 구니까 절로 바꿔봐야 되겠네. 그쵸? 그러면 절로 바꿀까요? 마찬가지로 뭐가 있어야 돼? 너무, 매우 이런 뜻 so thick. 그 다음에 that. 그 다음에 어떻게 써야 돼? 너무 두꺼워서. 그래서 그것이 너를 따뜻하게 유지할 만큼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러면은 앞에 있는 재킷을 받는 대명사를 만들어볼게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니까 can 쓰고요. keep you warm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시제도 앞에 거랑 맞춰졌는지 확인을 한 번씩 해주시면 더 좋아요. 됐죠? 그 다음에 우리 넘어가서 90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 방금은 투부정사가 부사 부로서 쓰이는 형태를 봤지.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나오는 형태가 뭐냐면 수식어구가 누구를 꾸며준다? 명사를 수식한대요. 그 말은 수식어구가 어떤 성질이어야 돼? 형용사적 성질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형용사구에 대해서 배워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형용사구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것도 있어야 돼. 아까 뭐였어? 형용사구로 올 수 있는 것들 투부정사라든지 ing, pp 형태의 분사라든지 그렇죠? 혹은 전치사가 들고 오는 전면구라든지 이런 애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이 뒤에 나오는 목차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정도의 수준이 되겠죠. 그러면 먼저 명사를 수식하는 투부정사구를 써보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먼저 나왔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보시면 she found 그녀는요 발견했대요. 뭐를? The perfect book 완벽한 책을 발견했답니다. 어떤 책이야? To read during her vacation 그녀의 방학 기간 동안에 읽을 책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읽을 완벽한 책. 그럼 책이란 명사를 꾸며주는 투부정사 형태가 있구나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는 투부정사가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넘어가시면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래요. 방금 우리 분사도 있다고 했었잖아. 그치? 분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ing 형태와 pp 형태가 있죠. 그래서 형용사처럼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다. 그리고 분사가 혼자서 쓸 때는 명사 앞에. 분사가 두 단어 이상의 구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 명사 뒤에 쓴다. 그래서 분사가 혼자 다니면 명사 앞에서 꾸며주고요. 분사가 여러 개랑 같이 다니고 있다? 그럼 뒤에서 꾸며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the workers가 주어져. 그 다음에 동사는 어디 있어? ing만으로는 동사가 될 수 없죠. 어디 있어? covered가 될 거고요. the holes 구멍을 뭘로? 아스팔트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막고 있다, 덮었다 이렇게 되고 있고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 repairing이라는 ing 형태가 보입니다. 얘는 고치고 있는, 수리하고 있는 이런 뜻이지. 뭐를? 도로를. 그래서 도로를 보수하는 노동자들 이렇게 돼서 이 repairing the road라는 분사구가 형용사구로서 앞에 있는 주어인 명사를 꾸며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얘는 repairing은 이 워커스들이 하는 능동적 행동이죠. 능동이기 때문에 ing가 옵니다. 그치?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수동 형태를 한번 만들어볼까? 인부들이 지금 도로를 보수하고 있는 건 능동이지만 예를 들면은 그 현장에서 돈을 받아. 즉각적으로 돈을 받아. 그러면은 pay라는 단어를 써서 한번 만들어봅시다. pay는 무슨 뜻이 있냐면 지불하다죠. 그러면 얘네들 입장에서 보수를 지급받는 거니까 수동을 써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지급받는 이런 표현을 쓸 거고요. 거기다 뭐 즉각적으로 이런 거 붙여주면 되겠죠. immediate. 그래서 즉각적으로 돈을 받는 인부들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 동작을 하면 능동일 때는 repairing이라는 ing 형태를 쓰고요. 얘가 이거를 받는 형태야. 그러면 얘는 수동 형태로 써야 되니까 과거 분사 형태로 쓰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는 ing가 있는 게 아닙니다. ing 형태도 있고 이렇게 pp 형태도 있다라는 거 기억 꼭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자, 지금 분사랑 수부정사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나와야 돼? 아까 한 것 중 안 나온 게 하나 있죠. 바로 전명구가 되겠죠. 자, 전명구는 명사 뒤에서 형용사처럼 동작을 수식한대요. 왜 아까 앞뒤 얘기하는데 왜 얘기를 안 해? 얘 무조건 두 개의 단어 이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조건 명사의 뒤에 오는 게 포인트입니다. 명사를 꾸며줄 때는 형용사구가 되는 거고요. 명사가 아닌 형용사나 다른 애들을 꾸며줄 때는 부사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the organization's commitment, 그 조직의 헌신은요 주어져. 그 다음에 동사 어딨어? 쭉 봤더니 impact라는 영향을 끼치다라는 동사가 보이네요. 어디에? the community, 지역 사회에 목적어가 왔죠. 그렇죠? 주어, 동사, 목적어가 왔고요. 이 사이에 있는 건 필수 성분이 아닌 수식어 개념이 되겠죠. 봤더니 그 조직의 헌신을 누가 꾸며주고 있어? 한글 봤더니 사회적 책임에 대한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여기 봤더니 to social responsibility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얘도 뭐야? 앞에 있는 주어를 설명해주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이라는 수식을 해주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의 형용사구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눈에 잘 보이죠? 이거 빼고 나머지는 수식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고등 영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문장이 길어지면 이 수식어가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2개 이상이 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얘가 어디를 꾸며주고 있는지를 잘 찾아봐야 되겠지. 큰 맥락부터 볼게요. 한글 먼저 볼까? 대화는 있었다. 그치? 동사지. 그 다음에 통찰력이 있었다. 이렇게 되겠죠. 주어 동사 왔거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얘네들은 뭐냐는 거야. 얘네들은 다 수식어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대화가 주어니까 the conversation 맞고 그 다음에 통찰력이 있었다 was in writing 이라는 동사가 왔어요. 과거 진행시인 거 보이시죠? 그러면 그 사이에 이 conversation을 꾸며주는 애들이 여러 개 온 거죠. 첫 번째는 about the research findings 연구 결과들에 대한 대화. 그 다음에 누구 사이의 대화? between the professors 교수들 사이의 대화 이렇게 수식하고 있으니 지금 주어를 꾸며주는 수식어가 2개나 있구나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스위치를 여기다 시킬 거냐 여기다 시킬 거냐 헷갈릴 수 있죠. 그럼 예를 들면 여기다가 mu엇을 고를 거야 뭐 고를 거야 라고 문제를 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얘가 정확하게 주어가 핵심 주어가 어떤 애인지를 해석으로 혹은 문장 구조로 내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럴 때는 이 품사들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들이 평소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 필기하셨으면 이렇게 문제를 풀어볼게요. 91쪽 1, 3, 6, 7, 11번 그리고 92쪽 7번, 93쪽 3, 4번 이거는 여기는 좀 중요해서 많이 풀어볼게요.
보시면 주어가 어딨니? 봤더니 the experiment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동사를 찾아보면 다 명사고 동사. 그 다음에 promising result. yield는 무슨 뜻이야? yield 많이 나오죠. 이거 뭐냐면 어떤 산출물을 내다, 어떤 결과물을 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큰 줄기만 보면 실험이 아주 유망한 결과물을 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얘네만으로도 문장이 완성되니 나머지는 수식어라는 거죠. 수식어를 밑줄 쳐볼까요? 첫 번째, 여기 with the alternative energy source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얘네가 실험이라는 주어를 설명해주고 명사를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네, 형사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대체 에너지 자원에 대한 어떤 실험이 아주 유망한 결과물을 냈다 이렇게 보면 되고 3번 볼까요? 3번은 주어 my niece 조카가 선택했습니다. adorable muffler 아주 사랑스러운 머플러를 골랐어요. 그 다음에 얘가 목적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하죠. 그럼 여기 뒤에 있는 애가 또 마찬가지로 형용사구가 되겠네요. 왜? 앞에 있는 머플러를 설명해주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to wear on 이 to wear라는 투부정사가 이 adorable muffler를 수식해주는 형용사구 역할을 해줬다. 이런 날에 어떤 멜 수 있는 머플러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6번 The football team 이렇게 주어져. 동사는 레드인가요? 레드 했더니 뭘 이끌었는지 목적어 없네? 바이가 갑자기 나오죠. 그럼 얘는 아니구나. 한 번 더 경계심을 갖고 뒤에를 봤더니 뒤에 동사가 보입니다. 이거 있죠. achieved. 그 다음에 목적어 remarkable success 이렇게 되고요. 근데 토너먼트는 연설만 해주고 있으니 부사구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 돼 있어. 또 안 나온 부분이 하나 있죠. 이게 어디야? Led by an experienced coach. 이게 오죠. 얘는 어떤 형태? lead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어 있는 PP 형태죠. 그러면 이끌어지는 이렇게 표현하게 되게 되겠죠. 아주 숙련된 코치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포볼팀은요 달성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성공을 토너먼트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쭉 넘겨서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 분사법 만드는 거 한번 해볼까요? 쭉 넘겨서 여기 조건용작의 7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사태에 의해 파괴된 그 집은 거의 완전히 바이블로 뒤덮였다. 그러면 한글로 먼저 한번 해석을 좀 분류해볼까? 여기 주어가 어디까지인 것 같아? 사실 조사가 되게 힌트가 되죠. 여기 그 집은 보이나요? 그럼 그 집이 주어겠네. 그렇지? 그러면 얘네는 뭐야? 산사태에 의해 파괴된. 그럼 집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네? 그러면 얘네는 산사태에 의해 파괴된이라는 형용사 구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동사 어딨어? 뒤덮였다 됐죠. 그러면 뒤덮는 게 아니라 뒤덮였다라는 건 그 였다로 봤을 때는 수동이라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뭘로 뒤덮였어? 거의 완전히 바위들로. 그렇죠? 그래서 거의 완전히 바위들로 뒤덮였다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습니다. 얘는 그거 같아요. 그러면 쓰면은 저기 집을 먼저 써야 되겠다. 그치? 그러면 여기 찾아봤더니 더 하우스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하우스를 산사태에 의해 파괴된 두 단어 이상이니까 지금 뒤에 붙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산사태에 의해 파괴된 파괴한 거야 된 거야? 파괴된 거죠. 그러면 destroy에다가 어떻게 만들어야 돼? 집 입장에서는 파괴된 거니까 수동 형태로 붙이자. 그 다음에 뭐에 의해서? by and slide 산사태 이거죠. 그래서 이 애들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배열을 할 때는 반드시 쓰면서 소거를 해 나가면서 하셔야 빠진 단어를 없이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
페이지 보시면 서술형 완전 정보 3, 4번 가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얘기네, 그치? 기후 변화는요, has proven 입증했대요. To be a significant challenge. 주어 has proven 이 형식 동사 to be 뭐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중요한 어떤 어려움에 닥친 것으로 입증됐대요. 정부의 에이전시가 뭐냐면 기관이죠. 정부 기관들은요, tasked 동사인지다 봤더니 뒤에 are implementing이라는 동사가 있죠. 그러면 얘 뭐야? 우리 방금 배웠죠. 요 명사 뒤에 왔으니까 요 주어인 명사를 꾸며주는 형사보다 근데 테스트네? 그럼 얘는 동사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태스크는 업무니까 업무를 맡게 된 거죠. 그렇죠? 그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업무를 맡은 정부 기관들은요, are implementing policies.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어떤 정책이냐? 지금 policies,가 목적어죠.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이냐면 to reduce pollutant and carbon emissions. 요게 지금 앞에 있는 policies,를 꾸며주고 있네. 그럼 어떤 애들이야? 오염 물질과 그다음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보혜사였다. One of the most common ways to do this 하고 동사가 어디냐면 is 있죠. 그럼 이 앞에 있는 게 다 주어 부분이라는 거죠. 어디가 핵심 주어일까? One of the most common ways, 가장 일반적인 방법들 중 하나는 할 때는 방법들을 맞춰야 돼? 하나에 맞춰야 돼? 여러 개들 중에 하나니까 얘가 핵심 주어죠. 그쵸? 그럼 이 뒤에 있는 애는 주어를 설명해주는 형용사가 또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라고 붙었어. 그치?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럼 얘는 뭐야? 부사적 용법이니까 부사구가 되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들 중 하나는 is through investment. 뭐를 통해서다? 투자를 통해서다. 그린 기술에 대한 친환경적 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These 이것은요 포함하고 있습니다. These가 가리키는 게 뭐야? 이것은 포함하고 있어요. Renewable energy sources.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포함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as well에서 나왔네? 그러면 T, as well에서 A죠.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야 돼? A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쵸? New transportation system and cleaner building method. 그래서 새로운 어떤 운송 시스템과 더 깨끗한 어떤 건축에 이용되는 도구들 뿐만 아니라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들을 포함하고 있다. 지금 얘가 다 뭐야? 목적어죠. 왜? include라는 애가 있으니까. 그쵸? 그럼 these 가리키는 건 어떤 거야? 환경에 도움이 되는 어떤 것들이겠네요. 그게 뭐냐면 이 these 바로 앞에 있는 green technologies가 되겠네요. 그래서 green technologies를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 문장 보면은 in addition 하고 나오죠. in addition 무슨 뜻이야? 게다가 뿐만 아니라 이런 뜻이었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have created programs.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 to incentivize people. 뭐 하기 위해서? 장려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to reduce their environmental impact. 뭐 하도록? 지금 to incentivize people and business 요게 앞에 있는 프로그램을 꾸며주는 거죠. 장려하는 프로그램. 그쵸? 그래서 얘는 형용사. 뭐 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전 목적이죠. 이렇게 됐고요. to incentivize가 프로그램을 꾸며주는 거야. 그러면 이걸 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야? 여기 개인적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럼 누가 해야 돼? 아까 주체가 사실 나왔거든? 누구? 그렇지. 정부 기관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this가 가릴 때 A가 가리키는 건 government agencies 됩니다. 그렇죠?
providing financial rewards and tax cuts. 보호하기 위해서 뭐함으로써 by ing가 뭐뭐 함으로써겠네요. 요거 부사 두겠다. by providing 제공해줌으로써 어떤 금전적 보상과 세금 절세라고 하지. 세금 줄여주는 거. 그렇죠? 세금 절세를 제공해줌으로써 the programs 그 프로그램들은 promote 촉진하고 있습니다. The adoption 채택을 of greener practices 어떤 더 친환경적인 어떤 관행 어떤 것들을 채택하도록 촉진을 시켜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저 밑에 한글 한번 완성해 볼까요? 자,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좋네요. 그렇죠? 시간 in time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은 개인과 조직 둘 다에게 환경적 책임의 문화를 조성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여기 이것은이 주어겠다. 그 다음에 동사 어딨어? 다로 끝나는 쪽으로 보시면 되겠죠? 조성할지도 모른다. 이 부분이 동사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를 문화를 이 부분이고 환경적 책임의 문화를 보이시죠? 누구에게? 개인과 조직 둘 다에게 이렇게 주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형용사 구가 될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개인과 조직 둘 다에게니까 이거는 부사가 되겠죠. 그쵸? 그럼 밑에 보시면 주어 먼저 쓸게요. 이것은 쓰면 되겠죠. this. 어디서 지웠어? 있죠? 그 다음에 조성할지도 모른다. 조성한다가 아니라 할지도 모른다니까 어떤 조동사적 포인트를 찾아야 되겠네요. 봤더니 may가 보이시죠? may foster 무엇을? 환경적 책임의 문화. 그럼 뭐부터 써야 돼? 문화부터 써야 되겠죠. 핵심. Culture of responsibility. 근데 그냥 책임 아니지. 뭐가 들어가야 돼? 환경적 책임이래. 그럼 여기 environmental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우면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분사 구문을 보겠습니다. 분사 구문은 진짜 중요하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파트이긴 한데요. 생각보다 학생들이 어렵게 생각할 때가 있어서 요거는 일단 기본적인 규칙, 어떤 순서를 지켜서 만드는 훈련들을 좀 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다양한 변수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시제가 다르다든지 분사 구문이랑 주절에 나오는 주어가 다르다든지 이랬을 때 걔를 어떻게 넣어서 적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의 훈련이 좀 되어 있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분사 구문 만드는 거 순서랑 와서 볼게요. 여러분 다 알 텐데 첫 번째 뭐 해야 돼? 지금 분사 구문은 부사절과 주절의 주어를 같을 때 부사절을 갖다 바꾸는 거잖아. 그치? 아까도 얘기했듯이 절이라는 주어 동사의 형태를 주로 바꾸는 거라고 했어요. 그쵸? 그럼 부사절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절의 형태를 없애려면 뭐부터? 접속사를 지운다. 접속사를 반드시 지워야 된다라는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닌데 대부분 지워도 의미가 충분히 통할 때는 무조건 지워서 사용을 하고요. 반드시 조동사를 넣어야지만 접속사를 넣어야지만 그 의미가 전행 지을 때에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생략하지 않는 형태도 계속 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문장이 두 개죠. 어느 부분이 부사절이냐 할 때는 접속사가 있는 부분을 선택해야 되겠죠. 컴마하고 나와야 되고. 그럼 얘를 지울게요. 두 번째, 부사절 주어가 주절의 주어가 같다면 요거를 생략. 그렇죠? 그러면 봤더니 when 했더니 주어, I 주어 똑같죠? 그럼 여기를 지우셔야 됩니다. 지우고 세 번째,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분사구로 만들 거면 이 부사절에 동사를 바꿔야 됩니다.
분사로. 그러면 두 가지 형태가 되겠죠. ing하고 ed 형태, pp 형태가 될 겁니다. ing하고 ed의 차이는 뭐다? ing는 능동이면서 그 동작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일 때는 ing를 쓰고요. 수동이 되고 있으면서 그 동작이 이미 됐어요. 그런 완료적 의미가 있을 때는 pp 형태를 갖다 씁니다. 지금 봤더니 동사가 얘네요. exercise죠. 그럼 내가 운동을 하는 거죠. 운동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뭘 골라야 돼? 운동 부분을 골라야 되니까 exercise에 ing 형태를 붙이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ing 형태를 바꾸고 나머지 뒤에 수식어들은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됩니다. 뒤에 주절도 그대로고요. 그렇죠?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얘랑 똑같이 적용해보면 부사절 접속사 먼저 없으면 비꼬도 지우고요. she 하고 봐서 뒤에 주절도 she 같네요. 그러면 그냥 그 다음에 was confused를 바꿔야 돼. 그럼 was를 지금 being으로 바꿨죠. ing 형태 바꿨어요. 근데 수동형 분사, being pp 형태 같은 수동형 분사 같은 경우에는 이 being을 자주 생략합니다. 그래서 being confused도 맞지만 보통은 being을 지운 confused의 형태를 취합니다. 영어는 늘 말했다시피 간결하게 표현하는 거, 반복되는 것들을 너무나 싫어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결하게 되도록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간결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was confused를 confused 형태로 바꾸면 된다. 그 다음에 아까 to 부정사 부정일 때 기억나니? not to, never to 라고 했죠. 이 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사 앞에다가 not이나 never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분사 구문은 뭐 접속사나 이 의미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 이유, 조건, 동작, 연속 동작 이런 것들로 쓰일 수 있다. 이거는 뒤에 with라는 애를 설명하면서 같이 또 볼게요. 그래서 똑같이 ing 형태지만 checking the weather report. 자, 그 날씨 예보 같은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는 우산을 갖고 가기로 결심했대요. 그러면 이 체킹을 했을 때 혹은 하고 난 후에 이런 의미의 시간의 의미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wanting to save electricity, 전기를 절약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는 전등을 껐다. 그러면 이 wanting은 때의 의미가 되기에는, 시간의 의미가 되기에는 어색하죠. 그러면은 다른 접속사가 쓰였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의미로 충분히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해석해보면 그 다음에 이 분사라는 애는 사실 어디서 파생되냐면 우리가 준동사 하는 애들 중에 하나죠. 얘가. 즉, 이 분사라는 단어는 어디서 온 거냐? 동사의 단어를 갖고 내가 동사 말고 다른 분사를 쓰고 싶어. 형용사나 부사를 쓰고 싶어. 써 만들어진 게 분사거든요. 그러면 동사적 성질을 분사도 다 갖고 있다라는 거야. 동사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시제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분사, 투부정사, 동명사 모두 시제라는 것이 있는 형태입니다. 왜? 동사에서 파생되어 온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자, 주절의 시제보다 부사절의 시제가 앞섰다. 그 말은 부사절이라는 것이 이제 분사절로 바뀌는 거잖아. 요게 먼저라는 거죠. 얘가 과거고 얘가 예를 들어 현재인 거야. 그러면 시제가 다른데 똑같은 시제로 표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시제를 한 단계 더 과거로 보내보자. 어떻게 보내는 거야? have pp를 갖다가 활용을 하고요. ing 형태를 넣으면 되겠죠. having worked가 됩니다. 보시면 as she worked, 그녀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했기 때문에 그녀는 지금 어떤 휴식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필요한 건 지금인데 하루 종일 일했던 건 과거죠. 그렇죠? 이 두 개의 시제의 차이를 두려면 이 현재 시보다 한 단계 과거인 과거로 써야 되고, 이 과거를 분사에서는 having pp 형태를 씁니다. 이거는 능동일 때죠. 그럼 수동일 때는 having been pp를 씁니다. 이거 보이시죠? 초대를 받은 거겠죠. 그러면 having been pp도 마찬가지야. 너무 길죠? 그럼 having been을 생략을 주로 해서 씁니다. invited,라고 써도 시제가 안 보이지 않나요? 해석해보면 먼저 일어난 일이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잘 복습해 보시고 뒤에 문제 풀어서 모두 갖고 오세요.